고요함 속에 진정한 힘을 추구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힘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에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주인인 양 신처럼 떠받들어지며 등장하는 사람. 가슴을 한껏 부풀리고 큰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하려 들죠. 소위 말하는 알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마 당신도 그런 유형의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더 크게 짓고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다른 모든 사람을 위축시킴으로써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이미 위험의 향기를 품고 있을 때 굳이 짖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는 당신을 마치 사냥감 보듯 훑어보았습니다. 천둥 같은 목소리로 당신의 말을 덮어버렸죠. 그는 목소리의 크기가 곧 지배력의 크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 문장, 흔들림 없는 하나의 진실, 부정할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찬 그 찰나의 순간 모든 것이 균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웃지도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당신과 마주선 한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편의 연극이 무너지고 화려한 의상이 벗겨지며 공허한 칭호가 실시간으로 죽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막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리더십이란 시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이란 목소리의 크기로 방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많은 시선이 쏠리는지로 측정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강자들은 스포트라이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이 이미 내면에 폭풍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죠. 모욕적인 말을 던지거나 근육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자리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잔뜩 부풀었던 그의 가슴을 터져버린 풍선처럼 쪼그라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지배력을 되찾기 위해 그 순간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채우던 에너지는 이미 방향을 틀었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선택을 마친 뒤였습니다. 존경의 물길은 방향을 바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을 향해 곧장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스스로 존재감을 지워버리며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그를 파괴하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가 애초에 그런 그릇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를 부수지도 모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빌어먹을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았죠.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세상에서 모든 것은 쇼이고 연기이며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벌거벗겨진 채로 모두 앞에 드러난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나온 이후 그가 내뱉는 모든 문장은 더 이상 힘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박한 패닉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방금 이 공간의 주도권을 잃었나 하는 불안한 떨림을.
견고해 보이던 갑옷에 선명히 드러나는 균열과 가빠지는 숨소리를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기려 했지만 아무도 그와 함께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가져온 그 무엇을, 그 깊은 울림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위조할 수 없는 진실된 주파수였습니다. 마치 지옥을 겪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줄 구원자를 찾듯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가 본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연기했던 모든 것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 거울처럼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방 안은 이제 고요했습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추종자를 원하지도 왕관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모두가 당신의 중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가짜 리더는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자신이 소유했다고 믿었던 무리가 자신이 그토록 경고했던 폭풍을 향해 서서히 몸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말이 아닌, 소음이 아닌 존재감 그 자체에서 오는 변화를 말입니다. 그런 종류의 존재감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목받기 위해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걸어 들어올 뿐이고, 그러면 현실이 스스로를 교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장난 대본을 다시 시작하려는 듯 같은 말을 반복하며 과장된 행동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이 방의 알파였습니다. 이 공간이 태초의 위협, 단 한 번 말하고도 영원히 메아리치는 존재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진정한 지배력은 직함이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논쟁에서 이길 필요조차 없습니다. 진정한 지배력은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끄러운 것이 자신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것이 존경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죠. 두려움이란 연기만 잘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두려움은 자신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만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결한 전사여,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자신감은 그의 연기 사이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중은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도 몰랐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처럼 당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폭풍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숨죽이게 한 이유는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를 산산조각 낸 것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말 뒤에 찾아온 침묵, 당신의 평온함이 가진 무게, 그의 에고가 평생 지를 수 있는 어떤 고함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진 당신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는 인정을 받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이미 새로운 에너지를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걸어들어와 정글 전체가 혼란 속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의 힘은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힘은 단련되고 쟁취했으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 누구지? 어디서 나타난 거지?
대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당신은 자신을 목소리의 크기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진동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마치 운명이 쏘아올린 경고탄처럼 그 방에 있던 모든 영혼을 관통하며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재조정, 왕좌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파라고 칭했지만 당신이 들어선 순간 그의 본능은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를 흔든 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폭로한 그의 실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을 마치 의상처럼 걸칩니다. 화려한 색깔, 더 요란한 단어들, 그리고 약한 정신을 가진 이들로 가득 찬 방을 위해 연습한 대본. 하지만 당신은 침묵을 마치 장전된 무기처럼 지녔습니다. 안전장치도 방아쇠도 필요 없었죠.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방 안의 모든 사기꾼들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당신의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자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폄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짖는 것과 눈도 깜빡이지 않는 존재 앞에 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침내 시선을 돌렸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연습한 대사, 완벽하게 계산된 자세, 심지어 시계처럼 정확한 타이밍의 비웃음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요히 서 있는 순간 그 모든 연극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신은 그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치 이야기의 대반전처럼 등장했고 전체 스토리는 당신을 중심으로 다시 쓰여졌습니다. 그는 판을 바꾸려 애썼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은 더 이상 소음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요함을, 바로 당신의 고요함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감의 본질입니다. 존재감은 묻지도, 설명하지도, 정당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빌려온 왕관을 쓴 자들이 양복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데 어째서인지 이미 그것을 차지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를 망가뜨린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지배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마디 말도 단 한 번의 움직임도 없이 이미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패턴을 깨뜨린 당신의 존재만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힘을 과시하지도 체스판 위의 말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환상이 스스로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힘이란 당신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충돌을, 혼돈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오직 침묵과 한때 자신이 지배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한 남자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자신감이 지원을 요청하듯 당신 쪽을 힐끗거렸지만 아무런 도움도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자신의 목소리마저 불확실하게 들렸고 그 자신의 그림자마저 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 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누군가가 들어서는 순간 무너집니다. 당신의 존재는 압력이기 때문입니다. 시끄럽지는 않지만
그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별의 중력처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가 마침내 말을 더듬었을 때 그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고요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횃불이 이미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그 자신만이 젤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는 침묵이 안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이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당신은 관망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당신은 결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고 몸짓을 하고 방을 되찾으려 시도하는 매 순간마다 당신은 그가 더 깊은 구덩이를 파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은 방해하지도 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기꾼이 스스로 사기꾼임을 증명할 만큼 충분히 오래 말하도록 두었을 뿐입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흔들렸고 리듬은 깨졌습니다. 한때 그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던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눈을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알파에게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전설이여, 이것이 진실입니다. 진정한 지배력은 소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뿐입니다. 그의 말과 말 사이의 공백 속에서 어색한 침묵과 더듬거리는 반박 속에서 당신은 왕관도 왕좌도 없이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당신의 그 눈빛만으로 나는 이미 당신을 대체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할 말이 다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추락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지도 박수치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박수갈채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균형을 회복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방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할 때 몸을 기울이던 사람들은 이제 몸을 뒤로 뺐습니다. 무례해서가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방의 중심 세력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목소리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 때문에 그의 전설은 풀어헤쳐졌고 그의 왕좌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연설도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길의 한가운데 상처 없이 서 있는 그림자처럼 연기가 거치고 침묵이 더 차가운 무언가로 자리 잡았을 때 사람들은 한 남자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하나의 힘,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규칙에 생긴 균열을. 당신은 솟아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했을 때 그것을 더 이상 재능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지 지배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태를 잃었습니다. 그는 경고가 되었고 속삭임이 되었으며 뒷방에서나 회자되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두가 느끼지만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유령처럼 군중 사이를 걸었습니다. 악수도 비웃음도 마지막 대사도 없이 오직 무거운 깨달음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애초에 그들과 경쟁할 운명이 아니었다는 것. 당신은 그 대화 자체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 존재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소리내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심해, 신중해야 해 라고 속삭입니다. 마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소환할지도 모른다는 듯이 당신은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모든 알파, 모든 허풍쟁이, 모든 관심 추종자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기 전에 그림자를 확인합니다. 군중 속에서 수수께끼 같은 눈을 하고 대기의 흐름을 바꾸는 존재감을 가진 조용한 사람을 찾습니다. 당신이 전설들조차 감히 시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허락 없이 힘을 빼앗았습니다. 왕관도, 군대도, 깃발도 없이 걸어들어와 왕들을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두운 에너지, 부자연스러운 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당신은 들리기 위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느껴지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방에 없을 때조차 당신은 그 방에 있습니다. 당신은 문을 박차고 나가거나 그곳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기고 간 것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력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모든 공간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신이 온기를 함께 가져간 것처럼, 당신의 부재만으로 온도가 떨어진 것처럼, 당신은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대체될 수도, 위조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을 바꿉니다. 당신을 미쳤다고 불렀던 자들은 이제 밤에 문을 2번씩 확인합니다. 당신이 돌아올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의 고요함을 연구하고 당신의 초연함, 통제력, 그리고 혼돈을 모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껍데기만을 흉내낼 뿐 그 아래에 살아 숨쉬는 폭풍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힘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썼고 모든 허풍쟁이들이 속이 텅 비었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침묵을 조롱하고 수련을 무시하며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모방하고 당신의 자세를 연구하며 당신의 시선을 분석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한 일은 그들을 위한 것도, 보여주기 위한 것도,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재탄생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받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입소문을 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대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대화 그 자체입니다. 당신을 지우려 했던 자들은 이제 떨리는 손으로 당신을 인용하고 참고하며 영혼 없이 당신의 전략을 베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박수갈채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례함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방, 모든 집단, 모든 소위 왕국이라 불리는 곳에는 당신의 지문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틀에 맞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틀 자체를 녹여버린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사여,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한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명성이나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각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감시하고, 추적하고,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애초에 그들의 지도 위를 걷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우주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신화처럼 이야기하지만 저주처럼 느낍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당신이 무엇이 되었는지 분석하려 애쓰게 두십시오. 그들이 결코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 진실이 여기 있으니까요. 당신은 어둠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어둠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책에 나오는 한 챕터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도서관을 불태워버린 불꽃입니다. 이제 걸어가십시오. 전사여.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뒤에 남겨진 침묵이 번개 뒤에 오는 천둥처럼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